여러분, 나의 기운이 강해야 운이 오고 이 운을 잡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운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의 부자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그들의 기운은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다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은하고 고요한 기운이든 강렬하고 뻗어나오는 기운이든 무엇인가 틀림없이 다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상학에서도 평범함이 승하면 강함이 되고 강함이 승하면 부드러움이 된다고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기운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 반드시 목걸이는 이러한 원칙으로 착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간혹 이런 분들 보죠. 짧은 머리에 옆구리에 가방 하나씩 끼고 금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장식한 사람들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나 사채업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외모로 인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을 꺼리시거나 또는 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네, 이들의 기운은 조절이 되지 않아 오히려 없음만 못한 악한 기운으로 발산이 되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금은 분명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목걸이에 줄이 굵은 것을 하고 계신 분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는 오히려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기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하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다 보면 오히려 운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 반드시 이런 목걸이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운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이 찾아온 운이 여러분에게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목걸이와 은목걸이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은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은은 자신의 기운을 감하는 기운, 즉 약하게 하는 것임을 일전에 제가 반지 착용법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죠. 네, 하여 몸이 약하신 분들이시라면 금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은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자신의 체중으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요. 자신의 체중이 다른 사람에 비해 과하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은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금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기운의 균형이 맞아서 운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걸이 줄에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목걸이에 줄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특별히 병이 있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가능한 얇은 것 가는 것이 좋으며 또한 부유할수록 가능한 얇은 것 가는 것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이는 기운의 중화를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무엇이든지 중화를 이루고 균형을 잘 이룰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면 나쁜 운, 불행한 운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학적으로나 풍수학적으로나 동일합니다. 하여 여러분, 제복이 충분하실수록 이를 감춰야 하는 것이며 제복이 부족하실수록 이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또 제복이 아주 많다고 해서 이를 드러내려 한다면 또한 자랑하려 한다면 좋은 제복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고 이 사람에게 나쁜 운이 찾아오게 된다고 우리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항상 보통 이상의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자신의 재력보다 약간 얇은 것, 약간 부족한 듯한 목걸이를 하시고요. 보통 이하의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자신의 재력보다 조금 두꺼운 것, 굵은 목걸이를 착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은목걸이를 착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가능한 얇은 줄의 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기운이 감해져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펜던트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금반지이든 은반지이든 일반적인 링반지의 경우에는 금과 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런 기운의 중심점이 없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그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가정 역시 그러하며 회사 역시 그러하며 어느 단체이든 어느 모임이든 사람들, 즉 구성원들이 모이는 곳은 모두 다 그러합니다. 네, 반드시 중심점과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여 이 중심점과 구심점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느 단체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모임이든 성장하는 것이며, 또한 이 중심점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느 단체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학의 이론이고 원리입니다. 네, 여러분의 목걸이 역시 그러하죠. 하여 여러분의 목걸이를 통해 여러분의 재운을 살리시려거든, 여러분의 건강운에 도움을 줄 요람이시거든 반드시 펜던트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펜던트는 운을 살려주는 어떤 동물이나 새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가령 두 부부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고 한다면 두 부부의 이니셜이나 두 부부의 사랑이 담긴 단어를 새겨두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축복을 기원하신다면 이 자녀의 목표가 새겨진 펜던트를 걸어주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두 연인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신다면 이 역시 두 사람의 영혼을 펜던트에 새겨서 목에 걸고 다니신다면 이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며, 가정의 재물운이 상승하기를 기원하신다면 이 펜던트를 부엉이나 코끼리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시면 이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며, 하시는 사업의 성취를 원하신다면 이 펜던트를 호랑이나 용, 크리스탈 등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시면 틀림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 목걸이의 작용은 사람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여러분 목에 의미 없는 줄을 메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차 돌아다니다 보면요, 학생들이 목에 의미 없는 줄을 하고 다니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네, 검은 줄로 목걸이 줄을 해서 말이죠. 간혹 여러분 예쁘다고 목에 가는 쇠로 된 줄을 걸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번영운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금목걸이, 은목걸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금이나 은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라서 상관이 없으나 다른 물질의 경우 자신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 한복을 입으셔도 다른 의복을 입으셔도 이 기의 흐름이 막히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어느 부분이 조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목은 바로 여러분의 기운이 승하고 사하는 유일한 장소이며, 또한 이곳을 통해 여러분의 운이 변하고 교류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네, 하여 절대 의미 없는 목걸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오늘은 우리 풍수학과 상학을 조합하여 여성분들이 가장 애용하시는 목걸이 착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금은 인체의 기운을 보호하는 기운이요, 은은 인체의 기운을 사하는 기운이라고 하셔서 반드시 옳도록 바르도록 착용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며, 또한 이러한 연유로 계절마다 반지를 착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것이 목걸이로 많이 변하고 있으니 여러분 또한 이의 착용 역시 앞서의 의미를 잘 살피셔서 자신의 기운에 잘 부합되도록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